과달카날 상륙 작전의 일환으로 툴라기의 일본군 부대가 미군의 공습을 당하고 대규모 미군 함대 출현 소식이 라바울의 일본군 본대에 전해진 1942년 8월 7일 아침 무렵 가장 먼저 이를 긴박하게 받아들인 것은 기지 건설과 주둔을 맡고 있던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솔로몬 제도를 맡고 있는 제8함대를 중심으로 신속한 반격 계획에 돌입합니다. 연락을 받고 곧 타이난 해군 항공대 소속 일식 육상 공격기 27대와 영식 함상 전투기 17대가 07시 55분 라바울을 출발해 과달카날 해상으로 향합니다. 이때 부겐빌에 있는 연합군 해안 감시병이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진주만에서도 일본군 암호를 해독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대는 오전 11시 15분경 과달카날 해상에 도착해 미군 상륙 부대를 목격합니다.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50km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50km입니다. 이때 공격대 일원으로 일본 해군의 에이스였던 사카이 사부로가 참가했고 기내에서 사이다를 꺼내 마시려다가 터져서 뒤집어 쓴 이야기도 과달카날에서 등장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과달카날 상공에 도착해서 70여 척의 함선들이 해협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고도 4,000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나 고도가 워낙 높아 미군 함선에 단 한 발의 명중탄도 내지 못합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미군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인 후에 라바울로 귀환합니다. 이 공중전에서 미군은 와일드캣 전투기 9대와 돈틀리스 폭격기 1대를 잃고 일본은 총 6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이어서 오후 3시경에는 99식 함상 폭격기 9대가 다시 상륙 선단을 공격하지만 미군 함정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채 5대의 함폭이 격추됩니다. 일본 항공기들이 견제하는 사이 과달카날 선뿐만 아니라 툴라기에도 미군이 상륙했습니다. 1942년 8월 7일 아침 미 해병대는 둘로 나뉘어 과달카날과 툴라기 지역에 상륙했는데요. 일본군의 저항 없이 상륙한 과달카날과는 달리 툴라기 지역에서는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큰 저항을 해왔습니다. 툴라기 일본군은 쿠레 제3특별육전대의 일부 병력과 요코하마 해군 항공대 일부였는데요. 툴라기의 일본군을 지휘하던 미야자키 시게토시 대좌는 미 해병대의 상륙이 시작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일본군 지휘부로 보냈습니다. 미군 병력이 많고 아군은 최후의 1인까지 툴라기를 지킬 것이며 일본군의 무운 장구를 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툴라기 섬에 상륙한 미 해병대 부대는 제1 레이더 대대와 5연대 2대대 병력이었습니다. 이때가 8월 7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툴라기 지역에 있던 일본군 항공기들은 상륙 전 공습으로 이미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미군은 섬의 북서쪽 해안가에 일본군의 저항 없이 무사히 상륙합니다. 미군은 계속 별다른 저항 없이 섬의 중심부 정글지대를 지나 계속 남동쪽으로 전진했고 일본군은 섬의 남동쪽에 있는 280 고지 쪽에 모여서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고지는 동굴, 기관총 진지 등으로 요새화되어 있었고 이곳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한 미군 지휘관들은 8월 7일 저녁 때가 되자 다음 날인 8월 8일 280 고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8월 7일 밤에 5차례에 걸쳐 미군 진지를 공격했으나 미군은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내고 8월 7일 밤을 넘기는데 성공합니다. 8월 8일 아침이 되면서 미군은 280 고지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고 8월 8일 오후 3시까지 툴라기섬 전체를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300여 명이 사망하고 미군은 36명 사망에 5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툴라기섬 동쪽에 있는 타난보고와 가부투 섬에도 일본군 약 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 해병대의 제1공수대대가 먼저 가부투에 상륙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완강했지만 지원 병력을 계속 보낸 미 해병대에 이 자그마한 두 섬도 8월 8일 저녁까지 미군이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고 미군 사상자도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과달카날보다 먼저 만들어진 과달카날 북쪽의 일본군 기지가 전부 소탕되었습니다. 이제 전투는 과달카날 본섬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고 툴라기의 항구는 이후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군의 배후 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2년 8월 7일 아침 과달카날 섬에 처음 상륙할 때 미군은 대형 수송선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물을 타고 내려가서 상륙정에 올라갔습니다. 이 상륙정의 이름은 LCPL 랜딩 크래프트 퍼스넬 라지라는 이 상륙정은 36명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태평양 전쟁 초중반기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출구가 따로 없어서 병사들이 배 위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파도가 거의 없고 적의 공격도 없는데도 중심 잡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쓰던 이렇게 앞으로 열고 램프를 통해서 더 쉽게 나갈 수 있는 상륙정은 전쟁 후반기가 되어서야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과달카날에서 이런 상륙정을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는 상륙하는 병사들이 불편하다는 것 이외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군은 병사들 이외에도 여러 보급 물자들도 이 상륙정을 통해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륙정에 램프가 없어 상자들을 안에서 들고 힘겹게 밖으로 옮겨야 했고 물자 하역에 배정된 병력은 500명으로 많지 않았고 날씨마저 무더워 능률이 바닥이어서 8월 7일 밤에는 상륙정 150척이 하역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 8월 7일 밤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하역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달카날 해안에는 탄약을 비롯해 보급 물자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보급 문제는 미군뿐 아니라 나중에 일본군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상륙 첫날인 8월 7일과 다음 날에 걸쳐 미군의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서 목표였던 비행장을 점령했고 일본군이 주둔하던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와 다른 작은 섬들도 점령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일본군이 아닌데요. 상륙 이틀째 날인 1942년 8월 8일부터 바로 여기 보이는 사보섬에서 과달카날 전역 첫 번째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사보섬 해전을 과달카날 초반전에 추가로 새롭게 시리즈로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시작되는 사보섬 해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